여기는 실화, 탄약고 보초, 근무 때 겪은 경험담. 저는 군 근무를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하였습니다. 줄여서 수기사라고도 합니다. 흔히 맹호부대라고들 하죠. 거기서 포병 여단의 한 대대에 있었습니다. 항상 부대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은 귀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황당한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에 홀린 미스터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때는 2000년 2월에서 4월 사이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의 계급은 병장인가 상병 마로보인가 그랬습니다. 항상 부대에는 탄약고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약고 보초 근무를 서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 탄약고는 참으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꼭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를 때는 여성의 음부를 닮았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탄약고 중간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은 지금까지 항상 마르지 않고 물을 계속 내뿜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가뭄이라고 해도,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그때도 여전히 물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부대 근처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사슴인가 노루를 키우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근무를 서다보면 간간히 밤에 노루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노루의 우는 소리가 꼭 여자의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많이 불었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분명 그 소리는 노루의 울음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대 뒤편에는 하나의 산을 넘어 큰 골프장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기로는 이글스 네스트 골프장인가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들린 소리 같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루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심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초 근무를 계속 보다 약 30분이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남들은 보초 근무를 가면 선임병은 잠자거나 논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간이 큰 놈은 못 되었죠. 그때 갑자기 저와 저의 후임병을 비추는 빗줄기가 탄약고 2포대 탄약고 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빗줄기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스포트라이트 같은 기구에 비추는 불빛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구가 비추는 불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후레쉬나 중구 등을 빛을 비추면 광선이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에서 40m 떨어진 곳까지 빛이 잘 비춰지지 않고 만약에 비춰졌다고 해도 그 직경 약 1m 정도의 아주 밝은 불빛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순간 저와 저의 후임병은 그 불빛이 비치는 부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빛이 꺼지고 다시 한번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후임병은 그 불빛이 2포대 탄약고 뒤에서 비추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아니지만 제가 근무 서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경계등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그 경계등을 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등은 그 불빛이 비추던 곳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랑 근무를 서던 후임병은 경남 하동에서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그 후임병은 그 탄약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잡을 것이라고 분명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귀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그 탄약고라는 곳은 말입니다. 그곳은 막사랑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 그 탄약고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저희가 근무 서는 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사람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탄약고를 담을 뛰어서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저희 부대 탄약고는
제가 일병 때 작업을 시작해서 약 상병 초에 그 탄약고의 철조망을 완성을 하였단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 철조망은 새 것이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마한 샛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탄약고를 뛰어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려면 산의 중간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적당한 곳에서 철조망을 뛰어넘어야 하죠. 그러나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 시절에만 낙엽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두운 야밤에, 그 조용한 야밤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산짐승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산짐승의 소리는 사람과는 달리 상당히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이죠. 만약 거길 몇 명의 사람들이 갔다면 그런 소리는 분명 발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서 한 명이 들어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면 그 사람이 슈퍼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날 그곳에 누가 설치를 하였다가 그날 밤에 와서 그렇게 비추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오냐는 것입니다. 저희 부대는 다른 부대와는 달리 포병입니다. 즉 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 탄약고에는. 그 무게는 20kg 정도가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일렬의 이야기가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의 지형은 너무나도 특이하게 생겼으니까요. 절대 그 불빛은 후레쉬 불빛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불빛은 연극 배우들을 비추는 그런 밝기의 불빛이 저와 저의 후임병을 비추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군대라는 곳이 1시간 단위로 인원 파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면 그것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제대하기 전에 딱 한 번 이 이야기를 저의 후임병들에게 그 후임병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후임병들은 막 웃더군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 섰던 후임병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그쪽 근무를 꺼려하더군요. 사실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전날 누군가 근무를 서다가 서로 갔다가 귀신을 봤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